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은 비와 함께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비와 당신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저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님의 노래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소시의 영상이 가슴 벅차는 내용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저녁에 막 쏟아졌는데요. 우선 영님과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콩캉대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바로 페네스타 최애상 특전 영상이 상영되었다 라면서 이렇게 영상이 공개됐는데, 자, 제가 이 영상 오늘 출퇴근하면서 종로 쪽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커다란 대형 전광판에서 이 영상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네스타 특전 영상으로 영님의 영상이 이렇게 게재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참 밖에서 대형 전광판으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도 실제로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웅뽕 차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페네스타에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페네스타 부문 최상 특전 상영 인증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결국 팬과 스타가 함께한다라는 뜻의 페네스타,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최상, 최고 애주다상이죠. 상위 3개 팀의 특전 상영 인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영웅님이 1순위였죠.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나란히 게재가 됐는데, 야, 이렇게 영웅님의 이 대형 전광판에서 보여지는 이런 영상들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애상 투표 결과에서 방탄소년단과 슈퍼주니어를 이기고 영웅님이 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1위를 달성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당하게 받는 그런 특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최애상 요번 10월 8일날 열리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영님이 멋지게 수상받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애상 1위에게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트로피 수상과 더불어 홍대 맥스비전은요 굉장히 초대형 스크린이 있는 상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특전으로 영님의 이런 페네스타 영상이 상영된다 라고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웅님의 이 막강한 파워, 제가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영웅님이 이 콘서트를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콜 콘서트를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이 앵콜 콘서트가 CJ ENM과 해나가고 있고, 서울 콘서트 때 CJ ENM의 자회사인 티빙에서 서울 콘서트 생중계를 개최하며 가히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OTT의 전 세계 흐름이요. 넷플릭스, SK의 웨이브, 그리고 영님이 함께하고 있는 CJ ENM의 티빙, 이 3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현재 가장 자주 보면서 가장 오래 보는 OTT 서비스 1위는 바로 SK의 웨이브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넷플릭스와도 경쟁하기가 빠듯한 CJ ENM의 티빙 입장에서는요, 국내에서만큼은 1위를 달성하고 싶은데 이 SK의 웨이브가 앞을 탁 막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웨이브만이 아니죠. 지금 보면 넷플릭스가 2달 만에 이용자 96만 명을 끌어모은 효과, 바로 드라마 우영우의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넷플릭스 탑10 순위에 우리 국내 K 컨텐츠가 5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신사와 아가씨가 3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수리남도 여기에 진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시청을 하고 웨이브를 가장 오랜 시간 시청한다, 이런 시장 분석이 이번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순위에 위치해 있는 이 CJ ENM의 티빙, 얼마나 지금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넷플릭스도 쫓아가랴,
국내에서 SK의 웨이브와의 경쟁에서도 이기랴. 정말 빠듯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자체적인 컨텐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K 컨텐츠를 앞세우면서 지금 또 2달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야, 100만 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OTT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 이용자 수는요, 국내에서만 4,287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가 7천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의 60% 이상의 사람들이 OTT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시간은 17억 시간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핸드폰으로 보는 경험자가 84%가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287만 명의 이용자 중 1,213만 명이 넷플릭스 이용자이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432만 명의 이용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웨이브가 1등, 전 세계에서는 넷플릭스가 1등인데 지금 보면 이 OTT 침체 속에 하반기에도 넷플릭스만 펄펄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에 주요 OTT 이용자 수 집계가요. 넷플릭스는 벌써 1,000만 명이 훌쩍 넘었고 웨이브와 티빙은 약 2만 명의 격차를 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넷플릭스 8월 사용자 수가 1,214만 명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웨이브가 432만 명, 티빙이 429만 명, 그러니까 티빙과 웨이브가 단 몇만 명의 차이로 역시나 바싹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영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는 우영우처럼 전 세계 OTT 1위인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서 영님의 노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이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신사와 아가씨가 조금만 더 흥행이 된다면 사랑은 늘 도망가 바로 신사와 아가씨의 OST 곡인 영님의 노래도 정말 더욱더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CJ ENM이 이 쟁쟁한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틈새를 뚫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반등이 되었으며 토종 OTT 서비스의 선전에 눈길이 간다. 지금 보니까 합병을 앞둔 티빙과 시즌의 8월 이용자 수가요. 토종 OTT 서비스의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툭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빙이 428만 명, SK의 웨이브가 432만 명으로 사실 소폭 2위에 머무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빙은 시즌, KT의 시즌과 합병을 하면서 국내 OTT의 왕좌를 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 8월 사용자 수, 시즌이 사실 진작에 합병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합병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합병을 확정지었지만 아직 합병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걸 떼고 봤을 때는 티빙이 429만 명, 웨이브가 432만 명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시즌의 169만 명이 티빙과 이미 합병이 완료되었다라고 계산을 할 경우 562만 명의 이용자 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영님과 함께하는 CJ ENM의 티빙이 더욱더 뻗어나갈 길이 훤히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어요. 떠났던 OTT 이용자 다시 불러온 것은 우영우, 손흥민, 임영웅. 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내려보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의 이야기가 넘어서서 CJ ENM의 티빙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빙이 웨이브 턱밑까지 추격했다. 웨이브의 8월 이용자 수는 432만 명, 티빙은 428만 명이다. 특히나 티빙의 급성장 배경은 역시 킬러 콘텐츠였는데 킬러 콘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우영우처럼 티빙만의
자체적인 필살기 컨텐츠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날 임영웅 콘서트를 단독 생중계하면서 그날에만, 그 당일날에만 신규 설치 건수가 평일 대비 3.6만 배가 증가한 48,307건을 기록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4배에 가까운 폭등의 신규 설치 가입자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8,300건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OTT들은 이용자 잡기 위한 킬러 컨텐츠 수급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시청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영님의 콘서트 영상을 통하여 티빙이 막대한 신규 가입자 폭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업계 관계자는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국내에서 흥행하는 컨텐츠가 곧 전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 입증되면서 OTT 업체들의 핵심 컨텐츠 수급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제작비를 두둑하게 지불할 수 있는 OTT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이다. 야, 그런데 CJ ENM이 지금 자본력이 없을까요? 막대한 자본력의 대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대기업이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오프라인, K콘과 같은 콘서트 공연 사업과 바로 온라인인 OTT, 티빙을 통한 컨텐츠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죠? 영님의 콘서트가 3.6배가 넘는 엄청난 신규 가입자 수를 또 그날 이 티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설치 건수의 폭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점유율은 96%가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어서 살아나는 OTT이고, 이 살아남은 OTT가 국내에서 흥행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에 통하는 컨텐츠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우영우, 신사와 아가씨 등등의 컨텐츠는요, 전 세계의 반응이 오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압도적인 흥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티빙의 영님의 콘서트를 통한 48,307건의 이 신규 설치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님의 콘서트 컨텐츠가 결국 티빙에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여줬다. 그리고 티빙의 OTT 서비스에서 성공했다는 뜻이죠. 방금 앞에 한국에서 흥행하는 K 컨텐츠가 전 세계에 흥행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우영우, 신사와 아가씨, 수리남 각종 K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영님의 콘서트 영상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세계에서 성공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CJ ENM이 영님의 콘서트 생중계 영상을 국내에서만 국한시킬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의 이때까지 촬영해 놨을 걸로 예상되는 다양한 지역별 콘서트 실황 영상을 다른 가수들이나 최근 방탄소년단의 사례처럼 콘서트 실황 영상을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넣어서 글로벌 컨텐츠로 공개를 하고, 영님의 이번 앵콜 콘서트를 글로벌 공개로 하여 더욱더 많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말 신규 킬러 컨텐츠로서 본격화해 나갈 생각을 CJ ENM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CJ ENM의 OTT 중에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영님의 콘서트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만큼의 흥행 파워를 보여줬고, 특히나 단 하루 만에 달성된 그 흥행 파워는 현재 환승연애2보다도 더욱더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웅님의 CJ ENM과 콘서트, 그리고 영웅님의 단독 컨텐츠, 나아가 티빙까지, 그리고 전 세계의 K 컨텐츠가 보급되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바로 OTT 서비스.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영웅님의 이 세계 진출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한 영웅님의 콘서트 영상이 왜 해외에서 성공을 안 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조금 늦은 시각에 올라올 예정입니다만 그럼에도 가슴 뛰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